안녕하십니까. 유익미래 프롬 박영수입니다. AI 종합지 AI넷에 저희가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요. AI넷 박영숙 TV입니다. AI넷 박영숙 TV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없는 해외의 미래학자들이 또는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을 올리는 분들과 그죠 협력하여서 새로운 기술들을 알려드려요. 리싱크X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헤리티지 재단 뭐 이런 것처럼 큰 재단인데, 리싱크X는 토니 세바라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만들었어요. 저희 유엔 미래 포럼에 자문위원이셨고, 그죠? 오랫동안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이 사람은 한 번 강의 나가면 그죠? 한 40분, 50분 이야기하고 6천만 원, 한국에 왔을 때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1억 이상 받아요. 한 번 나가서 1억, 2억. 그러니까 뭐 그죠? 예, 교수 월급 가지고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리싱크X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이야기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내연기관차, 그죠? 내연기관차 없어진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떼는 자동차 없어지고 전기차로 다 간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사라지고 축산농가가 정밀 발효로 단백질을 뭉실뭉실 그죠 미생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고기 그죠 앞으로 배양육으로 사람들이 먹고 산다. 정밀 발효육으로 먹고 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기후변화로 죽는다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가지고 또 뭐를 없애느냐 하면 인간 노동을 없앱니다. 앞으로 노동이란 말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선 이 사람이 토니 세바예요. 토니 세바가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차를 소멸시키고, PF가 Precision Fermentation이에요. 정밀 발효가 축산농가 우유, 육류를 소멸시키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크게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아이가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앞으로 이 우유는 젖소가 내는 우유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저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노르웨이의 유제품 생산업체 티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유 생산에서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이거는 뭐 기후변화 때문에 그죠?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티네는 2023년에 그죠? 프렘드 데스트 멜크 해서, 이게 지금 노르웨이 말이에요. 그죠? 일단은 미래 우유를 출시를 했어요. 이 우유는 보바예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는 사료를 첨가했어요. 이게 사료 이름인데 그죠? 이 사료를 소에게 먹였더니 기후 우유라 그래요. 먹였더니 이 우유 또는 이 젖소는 지금 메탄을 그죠 굉장히 확실하게 적게 그죠 생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메탄 배출량이 30%나 줄어들었어요. 스위스의 네덜란드 제조업체 DSM 퍼멘티시에 따르면은 메탄 배출량이 이것을 먹인 젖소로부터 나오는 우유를 먹는데 이 메탄이 30%, 그리고 유구의 경우에는 45%까지. 유구라는 게 이제 소고기를 만드는 이 젖소가 아니고 그죠? 젖소는 젖소다고, 이건 육소죠. 유구를. 아무튼 거기도 45%나 메탄 배출이 적어요. 이 새로운 저메탄 우유는 환경에 좋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좋다 이렇게 의도가 된 거죠. 그래서 수십 년간 석유 및 가스 수출로 주로 편찬된 국영국가에서도 석유기금을 통해서 이 노르웨이 정부는 그죠 이 회사의 DSM 포멘티히를 최대 주주가 되면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나 미래 우유는 노르웨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없었고요.
패키지는 1년 반 만에, 1년 만에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바에는 사료 첨가제의 제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보바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EU,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70개국에서 사용이 승인까지 받았어요. 영국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동물의 가축 사료에 보바에를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네는 미래 우유가 작년에 중단되었지만 보바에로 생산된 유제품은 아직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바에가 아닌 우유에 섞어서 일반 우유로 판매를 한 거죠. 일반 우유하고 그죠, 이 보바에 섞은 우유하고 먹은 우유하고 섞어가지고 팔았어요. 이 노르웨이 보바의 우유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의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엄청나게 분노했고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가지고 특정 브랜드 우유를 사지 않겠다고 뭐 하고 그냥 불매 운동도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EU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유럽 식품안전기관은 2021년에 보바에는 소의 난소 크기를 줄인다, 2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소의 난소 크기를 줄이면은 소가 임신하기가 좀 힘들겠죠. 아니면 임신이 실패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보바에가 젖소에게 안전하고 소비자도 안전하고 안전하다라고 그죠, EU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죠, 가축 산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화학 물질이 동물의 고기나 우유에 존재하지 않고 제품도 뭐 안전하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일단 쇠고기와 유제품 산업은 임시 방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사료 첨가해서 그죠, 메탄 배출을 줄이는데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소의 장 박테리아도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소에게 가상현실 헤드셋을 주어가지고 실제보다 생활환경이 뭐 쾌적하다고 속이고, 소가 야외에 나갈 수 없더라도 뭐 그죠, 풀을 먹는 이런 식으로 뭐 하고 해서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임시 방편이다. 소의 그 난자가 그죠, 난소가 그렇게 줄어들면 안 되죠. 30%까지나 줄어드니까 그죠. 젖소의 메탄 배출량은 30% 줄이지만은 난소가 그죠,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 대안으로 이 리싱크X의 토니 세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밀 발효를 통해서 소의 우유 단백질을 카제인을 만드는데 소에게 3니트로옥시프로판 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뭐 어려운 그죠, 이런 걸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정밀 발효 PF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사용하여서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 미생물이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축산 농가가 소멸합니다. 미생물에는 뭐 VR 헤드셋을 세워가지고 그죠, 정신적으로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요. 메탄도 배출하지 않아요. 소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난소가 수축되지도 않아요. 따라서 정부가 사용을 승인하고 군대가 개발을 지원하는 이런 이유,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밀 발효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죠. 젖소 키우지 말고요. 왜냐하면 메탄 나오고 거기다가 메탄 적게 나오는 그 뭐 뭔가를 먹이면 그죠, 그게 소에게 3니트로옥시프로파놀입니다. 이거를 먹이면 메탄을 적게 배출을 해요. 이렇게 할 필요조차 없다. PF로 해버리면은 정밀 발효를 하면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자면 다른 회사에서 카제인 생산을 위해서 콩과 같은 또 식물을 또 재배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임시 방편 솔루션 쓰지 맙시다. 이런 거죠. 노르웨이는 수년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노르웨이는 수년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보여왔는데 노르웨이는 새로운 개인용 자동차 시장이 이제 100% 전기 자동차로 확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화석연료 기관 자동차를 요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고 메탄이 적게 나오게 소도 그죠, 요렇게 뭐 매겨보고 저렇게 뭐 매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임시방편이다. 그래서 전기차로 확 넘어가자, 그죠? 메탄 이것도 PF로 확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스스로 운전하는 테슬라 사이버캡 차량이 하루 종일 밤낮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인데 한 가구만 소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 가구가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차 한 대 가지고 그죠, 아파트에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5개 그 가구가 같이 공유해서 그죠, 202호에는 할머니 매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가야 되니까 그때는 아무도 타지 마. 그 다음에 201호에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는 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뺑뺑 돌아가면서 한 개의 자동차를 5개 가구가 공유할 수 있어요. 또 전기 차량이므로 화석연료 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택시이므로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소수의 차량이 수십 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수행하므로 그죠, 대부분 주차 공간도 많이 남고 각자 집에 5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5개의 집이 차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주차 공간이 필요 없고요. 자동차 제조 산업에도 그죠, 필요성이 크게 없습니다. 자동차 제조 산업 망합니다. 미래에는 자동차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 3가지 다시 정리할게요. 전기차 이미 나와 있어요. 사이버캡이라고 테슬라에서 나와 있는데 이놈은 내연기관 또는 화석연료 차량을 소멸시킨다. 1번 전기차가 이긴다, 이런 거죠. 테슬라가 2023년형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해요. 2023년. 2040년이 되면 인간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인간의 육체 노동이 소멸한다. 인간은 육체 노동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인간은 뭐 하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죠. 놀러 가고 노래하고 여행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을 하자. 그 다음에 3번 축산농가에서 생산한 우유나 육류 대신에 정밀 발효 우유로 그죠, 우유를 소멸시킨다, 이런 거죠. 이제 PF는 젖소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 자, 리싱크 X는 제 친구 토니 세바 저하고 책을 같이 썼어요. 에너지혁명 2030 2014년에 쓴 거예요. 아무튼 전기차가 화석연료차, 내연기관차,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유자동차를 없앤다. 2번째, 테슬라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간의 육체 노동을 없앤다. 3번째, 축산 농가에서 그죠, 나오는 우유라든가 고기 뭐가 나와서 발효육 또는 발효 우유가 나와가지고 없앤다. 이렇게 3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AI넷 박영숙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